오늘 나누게 되는 내용은 복합 활성 효소로 만성 질환의 답을 찾자입니다. 효소란 동식물과 미생물이 활동에 의하여 생산되는 고분자의 유기화합물이다. 일종의 유기촉매로서 단백질과 복일군이 결합된 물질이다. 이 중 단백질 부분을 주효소라고 하고 복일군인 비타민과 무기질을 조효소라고 하며 이들 양자가 결합된 형태를 복합효소라고 부른다. 효소는 외부에서 받아들인 영양소를 소화 흡수시켜 활력을 발생시키며 낡은 조직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작용에 관계한다. 본래 효소는 세포 안에 존재하면서 생명 유지에 관계된 온갖 화학적 반응을 촉매하지만 세포 조직에서 분리해도 그 작용을 상실하지 않는다. 세포 내 효소를 추출하여 식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다. 효소의 촉매작용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A와 B로 구성된 화합물을 AB가 있다고 하자. 이 물질이 C와 만나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 새로운 물질인 A와 BC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순차적인 반응이 축적되면 어느 시점에서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AB와 C로 분화된다. 이렇게 두 가지 물질 AB 플러스 C와 A 플러스 BC 양쪽이 일정한 비율에 달한 상태를 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속도는 AB와 C의 농도 및 압력과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진다. 이때 농도, 압력, 온도 외에 반응의 속도를 높이는 물질이 있다. 이를 촉매라고 한다. 촉매는 반응, 역반응의 속도를 높이지만 평형 상태에서 각 성분의 비율을 바꾸는 일은 없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의 효소가 작용하는 기질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하나의 기질에 대하여 한 종류의 화합 결합만 허락하는데 기질로부터 생성되는 물질도 정해져 있다. 그러므로 생체에 내재된 여러 가지 대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하나의 유기물은 여러 종류의 효소를 갖게 된다. 생체 반응에 소요되는 효소의 종류만 해도 300만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인체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효소를 낱낱이 보유하고 있기보다 상당수는 예비군 역할을 하는 원형 엔자임이라는 형태로 간직하게 된다. 효소의 대표적인 기능이 항상성 작용이다. 항상성이란 인체가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말한다. 가령 인체의 혈액은 정상 상태에서 약알칼리성을 지향하는데 물단식이나 다이어트 등을 통해 피가 산성으로 변하면 효소가 달려와 약알칼리가 되도록 대사를 조정하게 된다. 또한 체내에 이물질이 침입하면 이를 퇴치하기 위해 효소가 작용하게 된다. 병원군의 침입에 대하여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 병원군의 침입은 항상성을 무너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생긴 병원군의 시체를 체외로 배설하는 일에도 효소가 관여한다. 즉, 효소는 혈액을 정화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혈액 속의 노폐물과 염증의 병독을 분해 배설하며 혈중 콜레스테롤을 용해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든다. 이처럼 효소는 혈액을 정화시키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일에 제동이 걸리면 당뇨, 고혈압, 암 등의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이다. 효소로 하여금 혈액 정화를 순조롭게 진행하게 하려면 엉뚱한 데서 힘을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령 과식이나 불량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원형 엔자임이 전부 동원된다면 피의 오염을 막을 수 없는데
우리는 소화효소, 대사효소의 상태를 반건강 상태라고 한다. 반건강 상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체내 효소를 보충하는 일이 중요하다. 외부에서 식품의 형태로서 단백질, 미네랄, 비타민을 공급한다면 체내 효소의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 복합 활성 효소는 이 두 가지 효소 외에 알파, 베타, 세타 등의 물질이 혼합된 형태로서 체내에서 필요한 효소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효소 활성화에 필요한 미량의 물질을 아주 많이 지니고 있다. 일반 효소가 한 개의 연장만 갖고 집을 고치는 기술자라면 복합 활성 효소는 아주 다양한 연장을 가진 기술자라고 할 수 있다. 일반 효소는 드라이버를 이용해 싱크대 등 주방기구만 수리하는 단순 기술자지만 복합 활성 효소는 드라이버, 망치, 먼키 스패너, 드릴, 리머, 펜치, 톱 등 다양한 연장을 다루어 집 전체를 수리할 줄 아는 만능 기술자이다. 복합 활성 효소 안에는 철근, 벽돌, 세멘트, 목재, 실리콘과 같은 건축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미량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신체 전반의 대사 과정과 세포의 생산, 부활에 개입할 수 있다. 현재 일반 효소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열풍 건조 방식으로서 제조 단계에서부터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겪고 있는 현대인의 체질에 맞지 않을 뿐더러 효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연구진은 국내 최초로 그리고 유일하게 낮은 온도에서 배양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효소의 활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즉, 복합 활성 효소는 저온, 저압, 다차원 발효 기술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 중 다차원 발효란 해조류, 공류, 생양류 등 다양한 재료를 중복 발효시킨 것을 말한다. 해조류의 경우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은 수많은 물질들을 흡수하여 자라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식품 중의 하나로 꼽힌다. 이처럼 유익 성분이 많은 해조류도 그냥 먹으면 흡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발효해서 섭취하게 되면 80%까지 흡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대개의 효소가 설탕을 바탕으로 발효한다면 복합 활성 효소는 공류를 사용해 발효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해조류와 공류를 섞고 공류와 생양류를 섞어 중복 발효해서 얻어진 물질을 한 번 더 혼합하여 발효하면 복합 활성 효소가 만들어진다. 공류가 좋은 것은 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설탕에는 들어있지 않은 유익한 성분을 다량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비의 물질은 이 과정에서 생성된다. 미량, 미네랄 등 효능이 밝혀진 것도 있지만 현대 과학으로 입증되지 않은 성분도 적지 않다. 또한 우리 연구진은 버섯류, 상황버섯, 영지버섯, 운지버섯, 표고버섯과 꽃가루 발효에 성공하였다. 이 제품은 일본에까지 수출하고 있으며 아토피, 전립선, 암 등의 환자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듣고 있다. 본초 강목에 보면 버섯은 만병을 다스리는 신초로서 장복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꽃가루의 경우 노화 방지와 정력제로 으뜸일 뿐 아니라 중풍을 예방하고 알코올성 간염이나 오래된 장염을 치료하는 데 특효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발효시키게 되면 상승작용이 일어나 흡수율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유익 성분이 증대된다. 이 외에도 더 효과가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현재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의사들이 연구에 동참하고 있다.